이강인의 오늘 계속해서 국제 뉴스를 짚어봅니다. 네, 국제뉴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오늘은 일정 때문에 전화로 연결합니다. 임 소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를 안 보니까 더 힘이 나나 봐요. 목소리는 아주 씩씩하시네요. 자, G7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머지 정상들 간에 이견도 많았고 뭐 노골적인 이렇게 뭐랄까요, 갈등 양상도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나고 했는데 올해는 어떤 점이 특히 논점의 대상이 돼서 그랬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지난해하고 뭐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그 주요 경제 국가들이 지향을 해왔던 그 자유무역 그리고 이제 보호무역에 대한 배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 마지막 그 코미니케라고 부르는 공동 성명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네. 올해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하고 있는 그 양자주의 그리고 이제 보호무역을 좀 더 이제 그 자국의 이제 이익을 위해서겠지만 좀 더 이제 그 지향하는 그런 입장과 다자주의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그 나머지 6개의 국가, 특히 이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 이런 그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올해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과 나머지 국가 정상들 간의 불일치, 불협화음 이런 건 예상이 되어 왔었는데 예. 그나마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봉합이 되는 그런 심하지 않았다. 양상으로 이제 끝나서 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아주 성공적이었다 뭐 이런 평가를 스스로 하기도 했었죠. 예. 뭐 회의 G7 미팅 전에는 공동 성명도 이거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어쨌거나 커뮤니케도 발표된 걸 보면 네. 최악은 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올해 G7 회의 주요 안건은 하나만 고르자면 뭐였습니까? 하나만 고르자면은 아무래도 그 제 가장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도출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이란의 핵 문제, 이 문제가 이제 주로 주요 안건이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란의 그 외무장관이 자리프 외무장관이 그 파리도 아니고 바로 그 G7 회의 장소인 비아리츠까지 날아왔다는 것. 예. 이게 이제 굉장히 그 프랑스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아. 기술제국이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굉장히 의외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 좀 불쾌하다. 나하고 왜 그런 상의가 없었냐. 뭐 이런 반응으로 해서 굉장히 미국과 특히 프랑스 사이에서 제대로 조율이 안 된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끝날 무렵에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부인을 하지 않은 것이 이란 대통령과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어떤 선례가 있는 것처럼 이란 대통령과도 물론 이 상황이 잘 정리가 되면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발언까지 이어진 거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번 G7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오후 전해지는 뉴스 보니까 트럼프가 기자회견하면서 이란 얘기하다가 갑자기 북한 얘기도 꺼내가지고 지정학적 위치 등등등 해서 두 나라 모두 핵을 포기할 때 늘 해온 얘기였습니다마는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들은 네. 많은 자산을 갖고 있고 잘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뭐 평소에 하던 얘기 또 한번 트럼프는 말문이 한번 터지면 한 몇 분은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쭉 가버리더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표현이 딱 적절한 것 같은데 예. 한번 말문이 터지고 한번 본인의 그 어떤 그 기분에 딱 맞으면은 예. 그냥 술술 풀어내고 뭐 갑자기 저 보좌진들도 당황시키는 그런 예. 말들까지도 이렇게 연결되는 좀 그런 약간 독특한 특징이 있는 그런 지도자인 거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담당 부서에서 말씀 자료,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말씀 자료 또는 스크립트 같은 걸 써줘야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맞습니다. 막 헬기 앞에서 특히 뭔 말을 많이 하던데 알아듣기도 힘들고 아무튼 참 특이한데 오늘 이란과 북한을
함께 버무려서 말하는 것은 저도 들어봤습니다만 아무튼 참 청산유수띠다. 그런데 말은 잘하는데 그 뒤로 뭐 달라지는 건 모르겠고. 어쨌거나 외무장관이 갑자기 오니까 뭐야, 나하고 지금 긴장관계인 나라의 외무장관이 사전에 고지나 귀뜸도 없이 갑자기 왔어? 뭔 일을 이렇게 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많이 좀 풀어졌다 이거죠? 그렇죠. 그 풀어야지. 그러면 이란하고 뭐 대통령하고도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당연히 그래야지. 그리고 또 우리로서는 뭐 이게 당연히 중요한 관심이니까 북한 문제를 두고는 트럼프와 일본 아베 총리 사이에서 상당한 이견도 좀 있었다. 어느 부분에 어떤 정도의 견해 차이가 있었죠? 사실 그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북한과 그 우리 한국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뭐 사실 일본 입장에서야 전략적으로 이해가 되는 면이 있죠. 그랬던 것 같은데 북한의 이번 그 지금까지 총 최근 들어서 7차례의 미사일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면전에서 무한할 정도로 반박을 했죠. 네. 유엔 결의안 위반한 것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기자들 그다음에 그 각국 정상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발언도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미사일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어쨌든 미사일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그 서유럽 언론들에서도 트럼프가 왜 김정은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챙기는가 이런 분석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북한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아베 총리가 아무리 자신의 입장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끌어오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 그 점에 있어서는 전혀 아베 총리와 네. 생각을 같이 하려 하지 않는 것 예.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된 것이죠. 중단거리 미사일은 미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건 어느 나라나 하는 훈련에 불과하다. 네. 김정은은 지금 나하고의 약속은 잘 지키고 있다. ICBM급 대륙간 탄도탄 그거 전혀 안 하고 있지 않느냐. 핵실험도 추가로 안 하고 있다. 네. 뭐 일본 너희들이야 한 7, 800km 날아가면 너희들 일본 열도는 사정권에 드니까 신경 쓰는 거겠지만 그건 유엔 뭐 결의 위반 이런 거 아니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나만 그런 겁니다. 괜찮으면 돼. 아베 뭐 혼자 잘 해봐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참 재밌는 캐릭터입니다. 재밌는 캐릭터란 뭐, 말을 하기에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긴 하지만 자 마지막 한번 보죠. 미중 무역전쟁 관련해서도 기자 문답 과정에서 뭐 해프닝이 있었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이해 전달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왜 이런 해프닝이 생겼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사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밖에 알 수 없는 문제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이런 것이 전말이 이런 거죠. 이번 그 중국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 혹시 재고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느냐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물론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기자들은 깜짝 놀란 것이죠. 그렇다면 재고할 만한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중국과의 그 무역 갈등 속에서 미국이 취했던 그 관세 인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고할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재차 묻고 재차 또 물었고 3번을 물었는데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모든 것을 다 재고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 관세를 내린 것을 재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백악관에서 아주 화들짝 놀랐었죠. 그래서 바로 의도가 잘못 전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반대로 말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정정을 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사실 트럼프가 예. 말을 잘못 알아듣고 좀 머리로는 딴 생각하느라고 엉뚱한 대답을 3번이나 연거푸한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문맥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관세를 제고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할 만한 상황 그런 정황은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그러게요. 말할 이유가 지금 전혀 오히려 없는데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제 때까지 일시적으로 유예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3천억 달러어치에 대해서 관세를 2배 가까이 올리겠다는 미국의 정책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중국이 미국에서 사기로 했던 옥수수, 콩 이거 안 사가니까 되게 화가 나 있다가 아베가 그럼 내가 살게 그래 가지고 아이고 아베 이뻐 뭐 이러고 있는 마당인데 관세 내린다는 건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뭐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문맥에 맞지 않는 그런 대답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기자들도 두세 번 네 번씩 물어봤죠. 근데 이제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게 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잘못 알아듣고 예.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이 가장 유력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뉴스메이커 맞군요. 네네. 네, 그리고 곧 내일인가 모레 다시 프랑스에 좀 가시죠? 네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모레 출국합니다. 네네 그 프랑스 일정 동안에는 국제 뉴스는 잠시 쉬기로 하고 돌아오시면 재미있는 기사거리 좀 많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예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문제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게시판 좀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죠. 양호진님, 제가 양호진님이 잘못 강릉에 계시는 분 그 양호진님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까이안 무슨 말을 쓰시려다가 매듭은 잘 안 지어진 것 같아요.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병실에서 잘 듣겠습니다. 손금옥님 간병에 늘 고생이 많으시군요. 김봉님 맹경수님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혹시 이강윤님도 그만두시나요? 요새 들어보니 괜찮던데 쉽게 그만두지 마시고 끈기를 가지고 오래 하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그만두지 않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정신은 그렇게 함부로 훼손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충분히 충족시켜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관점이 뚜렷한 시사 프로그램 애초에 그것이 미디어 협동조합이 내걸었던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고맙습니다. 염려. 내부 일이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너무 싸움에 기술이 없다. 매번 당하는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좀 물갈이가 필요하다. 이 말 선거 때마다 나옵니다. 참 딜레마 중에 하나죠. 알람이 안 떠서 몰랐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구독 예약을 시청 예약을 해놓으면 알람이 뜨는 모양이죠. 유튜브에서. 그런 것도 있고. 오늘 검찰 압수수색하는 거 보니까 반개혁 세력이 총공격으로 나선 것 아닐까 싶다라는 ASD124님의 개인적 견해인데 이건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판단이나 생각, 상상은 다 개인 몫입니다만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지 않는 쪽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 시간에 다시 논쟁을 하기는 그럴 텐데요. 한번 보죠. 네, 검찰의 수사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반개혁 세력이 총공격으로 나섰다. 글쎄 지금 검찰이 과연 그럴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렇다고 제 견해가 옳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알려지지 않은 곳까지 하면 한 20군데 정도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심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 20곳까지 될까요 과연?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의 장소는 명기가 될 텐데 말이죠. SBS 보도가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면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보도를 보지는 못하고 방송 스튜디오에 들어왔습니다. 김병경님 고맙습니다. 시청취자가 더 늘어나도록 많은 공유를 부탁드린다. 감사한 말씀이고요. 늦은 시간에 다운로드 받아주시는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정종선
축구 감독에 대해서 많은 공분의 지적들 해주셨고요. 이웃에 사시던 분이 아들은 야구를, 딸에게는 골프를 시켰는데 야구가 돈이 더 많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야구는 아들이 하고 골프는 딸이 해서 아들한테 더 많이 투자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사적으로 몇백만 원씩 들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학원비는 저리 가라네요. 아까 최동호 평론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안 썩은 데가 없다. 김유진님.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패스트트랙 어찌하여 수사 안 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이 오늘 안 그래도 언급을 했습니다. 좀 더 하긴 하겠다.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 섣불리 못 나서는 그런 것도 있고 국회가 좀 열려 있으니까 그러는데 지킬 것은 확실히 지켜야지요. 그래야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의 발언권도 스스로 세우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강제 수사, 체포영장 이런 거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이 법 어겼어도 이렇게 물렁하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경찰청장 사과하고 그 자리 내려와야지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물론 고 노회찬 의원께서는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라고 질타하셨지만 새 시대의 경찰이고 검경 수사 조정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그 역할이 커질 경찰임을 생각하면 자유한국당 의원이라고 명백한 위법 행위 납치는 아니지만 감금시켰지 않습니까? 최입의 의원을. 그렇으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소환장만 몇 번 보내다가 가만히 있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뭐하러 경찰한테 공권력과 강제 수사력을 주는 겁니까? 경찰은 마이크로 일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행동으로 일해야 합니다. 누구든 잘못한 게 있으면 똑같이 수사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촛불정부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님 멋쟁이, 전학하 단장님 고맙습니다. 별로 멋은 없는데 멋 있어지려고 요만큼의 멋이 있었다면 줄어들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러겠습니다. 8월 26일 이강윤의 오늘 이것으로 마칩니다. 27일입니까? 제가 PD 우리 송창현 진행자가 날짜를 교정해 주는군요. 8월 27일 이강윤의 오늘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